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진구입니다. 올해 75세가 되었고, 런던에서의 삶은 어느새 반세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 대한 제 기억 중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날은 설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외로웠던 날이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따뜻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리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창문 너머로 내리는 겨울비를 보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설날 하루 전날 저녁, 런던의 거리는 축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차갑게 내려앉은 겨울 공기는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을 더했고, 길거리에 걸린 희미한 조명만이 거리의 삭막함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런던 북부에 위치한 작은 쉼터 건물에서는 설날을 맞아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로 유명한 그는 설날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검은 패딩 점퍼와 어두운 청바지를 입은 채 작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일을 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수프가 놓여 있었고 쉼터를 찾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쉼터의 한 구석에서 낡은 외투를 걸친 한 노숙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진구, 75세의 한국인 교포는 어깨를 움츠리며 두 손을 호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만 줄 수 있나요? 그는 어둡게 그을린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의 갈색 눈에는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낡은 신발은 진흙투성이었고 긴 세월 거리에서 지낸 듯 그의 옷자락은 해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쉼터에서 음식을 나르던 손흥민의 눈길은 김진구를 향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힐끔거리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따뜻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떠세요? 손흥민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김진구는 쉼터 안의 사람들을 흘깃 바라보다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말에는 자조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서로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김진구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한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세입니다. 설날에도 저를 받아줄 가족이 없습니다. 김진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자책감과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주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손흥민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진구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쉼터 한편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창문 밖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은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진구가 남긴 말에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손흥민은 결심한 듯 김진구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설날이니까 용기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진구는 손흥민의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깊은 체념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절망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김진구에게 설날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말로 하기 어렵다면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김진구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손흥민의 진심 어린 제안에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쉼터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진구는 쉼터의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낡은 외투 아래로 바닥의 냉기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쉼터 안은 여전히 따뜻한 음식 냄새와 봉사자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김진구의 마음은 그 따뜻함과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김진구에게 천천히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추운 곳에 앉아 계시면 더 힘드실 텐데요. 손흥민이 말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김진구는 잠시 멈칫하며 손흥민을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돌리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더 따뜻하게 한다고 달라질까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설날인데요. 김진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족한테 무슨 얼굴로 연락을 한단 말입니까? 설날마다 생각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추락할 줄 몰랐습니다. 김진구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시선은 멀리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1983년 그때는 내가 런던에서 한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였어요. 이름도 기억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손님들로 북적였고 내 음식은 사랑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주방에서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내 갈비찜과 비빔밥을 먹으러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은 김진구의 말을 조용히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을 모았습니다. 내 아이들은 그때 나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가 멋진 식당 주인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손님은 끊기고 직원들은 떠났습니다. 결국 집세를 내지 못해 식당은 문을 닫았고 가족도 나를 떠났습니다. 김진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설날에 내 가족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들도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축구를 하면서 가족의 희생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경기에서 실패했을 때도 부상을 당했을 때도 항상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설날처럼 특별한 날이 되면 저도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구는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쉼터의 작은 창문 너머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용서를 준비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설날이니까 한 번쯤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김진구는 손흥민의 말에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한 장으로 무너진 세월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설날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해보세요. 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김진구는 손흥민의 진심 어린 말에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럼 편지를 써볼까요? 정말 오랜만에 내 가족에게 내 마음을 전해볼게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묵혀왔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김진구의 결심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천천히 적어보세요. 두 사람은 조용히 쉼터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테이블 위의 작은 손전등 불빛은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밝히고 있었습니다. 쉼터의 조용한 테이블 위에 펜과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진구는 여전히 펜을 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낡은 외투는 한층 더 초라해 보였고 얇은 안경 너머로 깊은 주름진 얼굴은 고민과 망설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쉼터 안에서는 봉사자들이 정리 작업을 시작하며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김진구의 세계는 그 모든 소음과 단절된 듯 고요했습니다. 손흥민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김진구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의 지퍼를 반쯤 내린 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신도 모르게 김진구와 함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쓰기 힘드신가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진구는 대답 대신 펜을 내려놓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눈길을 창밖으로 돌리며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는 가로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써도 답장이 오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는 건 아닐까요?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쉼터 안은 점점 고요해지고 있었고 외투를 걸친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며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김진구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편지에 담아 전한다면 가족도 분명 그 마음을 느낄 겁니다. 김진구는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나를 용서할 마음조차 없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절망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김진구의 손에 놓인 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축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반복될수록 점점 제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족들이 저를 믿어줬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상대방도 마음을 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진구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쉼터의 희미한 조명이 그의 피곤한 얼굴 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다시 집어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적어보기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겠습니까? 손흥민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날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구님께서 용기를 내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김진구는 마침내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첫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잉크가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쉼터 안의 고요 속에서 또렷이 들렸습니다. 김진구는 짧은 한 문장을 쓰고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편지를 쓰는 게 맞을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셨으니 가족들도 분명 그 마음을 느낄 겁니다. 김진구는 천천히 글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니 잘 지내고 있겠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어 말을 멈췄습니다. 김진구는 눈물을 삼키며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펜을 들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손흥민은 김진구의 글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김진구의 떨리는 손끝과 그가 적어 내려가는 글자는 손흥민에게도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윽고 김진구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편지가 닿기라도 하면 좋겠네요. 하지만 내가 직접 전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말을 듣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드릴게요. 김진구는 손흥민의 말에 다시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쉼터 밖에서는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런던의 거리는 여전히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손흥민은 쉼터를 나서며 손에 편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진구가 직접 전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을 때 손흥민은 이 편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김진구는 그가 알려준 주소를 희미한 기억으로 적어냈고 손흥민은 그 주소를 들고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런던의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손흥민은 검은 패딩과 목도리로 몸을 감싼 채
얼어붙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다가 그가 든 편지를 보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진구님의 가족 되십니까? 손흥민이 부드럽게 묻자 여성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설마 아버지 일이신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무거운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김진구님을 뵈었습니다. 쉼터에서 만나게 되었고 설날을 맞아 가족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성은 편지를 바라보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제 와서요? 우리 가족이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시는군요. 제가 그 편지를 받아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진구 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분은 설날을 맞아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편지가 그분께 마지막 용기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은 손흥민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손흥민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습니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다고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차갑게 말하며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이 편지 하나로 모든 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김진구님은 어제 제 앞에서 용기를 냈고 그분의 가족분들도 한 번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문을 반쯤 닫은 채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손흥민의 말은 단순한 설득을 넘어 진심이 느껴지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문을 열고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니 잘 지내고 있겠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편지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여성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계속 읽었고 이내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왜 지금에서야? 그녀는 작게 속삭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며 편지가 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성은 잠시 후 편지를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쉼터에 계십니다. 오늘 밤이라도 가족분들이 찾아가시면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여성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세월 상처받았지만 저도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이 설날이니까 한 번쯤은 만나보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녀의 결정을 듣고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구님께 정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쉼터로 돌아가는 길, 손흥민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그의 설득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날 저녁 쉼터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리한 테이블 위에는 뜨거운 수프와 빵이 놓여 있었고 벽난로에서 나는 불빛이 어두운 공간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김진구는 창문 옆에 앉아 조용히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쉼터에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진구는 종종 자신의 결정이 옳았는지 되묻곤 했습니다. 설마 그 편지를 읽고 찾아올 리가 없겠지. 이미 늦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그가 겪은 지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쉼터의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쉼터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2명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진구는 문 쪽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그의 딸과 아들이었습니다. 딸은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검은 머플러를 목에 감은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빠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진구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온 거니? 김진구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딸은 한 걸음 다가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편지를 읽고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쉽게 용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도 힘드셨겠죠. 우리도 알면서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의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김진구는 한 걸음씩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이내 그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고 오랜 세월의 후회와 고통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감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딸과 아들도 그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쉼터의 한쪽 구석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김진구와 그의 가족이 충분히 서로를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김진구는 고개를 들어 손흥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흥민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이 순간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김진구는 눈물을 닦으며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용기를 내신 건 김진구님입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께서도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딸은 손흥민에게 다가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분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이 우리 가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설날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저도 기쁩니다. 설날 저녁 김진구와 가족은 쉼터 한쪽에서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수프와 빵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며 오래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습니다. 김진구는 손흥민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설날이 정말 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설날이 김진구님과 가족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쉼터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선 손흥민은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날의 밤하늘은 구름이 걷히고 별빛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설날이었지만 이번 설날이 자신에게도 뜻깊은 날로 남을 것임을 느꼈습니다. 설날은 새로운 시작과 용기를 전하는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과 함께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